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드보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영화 좀 후반부쯤에 최민식이 나를 가둔 유지태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왜 나를 15년 동안 가뒀냐 라고 물어보는데 유지태가 딱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올바른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당신의 질문은 틀렸다. 왜 15년 동안 나를 가뒀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게 아니라 왜 15년 동안 가뒀는데 나를 이 시점에서 풀어줬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나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구나.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대표 여성 패션 플랫폼에서 CRM 파트 리더로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사수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주니어 마케터부터 마케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까지 되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재밌었던 게 그분들이 고민하는 어떤 질문들이나 고민의 형태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다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마케터를 키우는 질문들이라는 책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민규 마케터님처럼 네. 사수가 없어서 네. 배우지 못해서 네. 그런 막막함을 네. 겪는 순간이 네. 있을 네. 텐데 네. 네. 막막했던 순간에 마케터님만의 그런 특별한 질문법이 있었을까요? 저도 뭐 길지는 않지만 10년차 마케터로서 되게 다양한 곳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니어 마케터라던가 되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뭐 강연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은 잘할까 저 사람은 잘할까 뭐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마주한 문제가 뭔지 모르면 풀지 못하잖아요. 요즘은 뭐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뭐 일도 잘하고 뭐 한다라는 게 메타인지가 뛰어나면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랑 통제할 수 없는 거랑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문제를 되게 전 잘게 쪼개려고 노력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백날 힘써봤자 뭔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막 비가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통제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에 힘쓸 수는 없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나눈 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되게 쪼개려고 생각해 보시면 그제서야 거기서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있었을 때 주니어 시절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떤 질문을 하셨고 어떻게 좀 답을 찾아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때 제가 소속된 기업이 소비자한테 선택을 많이 받게 해라 뭐 이런 미션들이 있었어요. 근데 비전공자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브랜드의 키워드를 네이버에 그냥 검색을 해봤더니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카페 글들이 저희 브랜드가 아닌 타사의 브랜드의 컨텐츠들이 상위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거 왜 우리 기업의 글들은 노출되지 않지? 왜 우리 기업은 안 되고 얘네들은 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럼 지금 현재 노출되고 있는 이 글은 어떤 특징이 있지? 파워 블로거의 어떤 차이인 건지 어떤 콘텐츠의 뭐 수준인 건지 혹은 글 텍스트량의 차이인 건지 막 이런 식으로 그 현상을 계속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되게 쪼개서 작은 문제로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막막하고 불안해서 그냥 불안하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의 느끼는 감정으로만 스스로 되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아지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나 왜 불안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이나 질문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진짜 내가 실력이 없어서인지 혹은 내가 뭐 방향을 못 잡아서인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스스로 더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성장할 수 있을까? 다음 행동을 이끌어내는 질문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해오셨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에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쪼개서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이 뾰족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A라는 마케터를 하러 입사했는데 왜 나는 A도 시키고 B도 시키고 C도 시키고 잡부 아니야? 소위 말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한테 고민을 해요. 잡부인데 어떻게 한 거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사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왜냐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꾸려면 그냥 퇴사하세요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뭐 커넥팅 더 닷 느낌으로 그럼 너가 하는 경험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벗어날 수 없으면 너가 하고 싶은 업무들을 먼저 찍고 지금 하는 일이랑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금 하는 일을 이 하고 싶은 일과 이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라. 처음에는 저도 작은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일들을 했었어요. 뭐 PR도 쓰고 뭐 브랜딩 캠페인도 하고 SNS도 운영하고 대표님 뭐 일정 같은 것도 막 어레인지하고 마케터로 들어왔지만 되게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를 근거로 뭔가 의사결정하는 뾰족한 마케팅을 하고 싶었고 처음 온 고객, 다시 방문한 고객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특성에 맞게 새로운 마케팅들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마케팅 업무들을 찍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이 경험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게 싫어서 이직을 위해서 이직 막 이런 게 아니라 목표점을 찍어놓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하려면 질문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케터님께 질문은 왜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올드보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영화 좀 후반부쯤에 최민식이 나를 가둔 당사자인 유지태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최민식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나를 15년 동안 가뒀냐 라고 물어보는데 유지태가 딱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올바른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당신의 질문은 틀렸다. 당신은 왜 15년 동안 나를 가뒀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게 아니라 왜 15년 동안 가뒀는데 나를 이 시점에서 풀어줬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물론 영화의 내용이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나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구나. 혹은 답을 더 빨리 올바른 답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틀린 질문만 하니까 자꾸 틀린 답을 내가 얻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문제인식을 그때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질문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꼭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게 뭐냐면 사실 비즈니스나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이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액션들이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매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수익이나 매출이나 돈 이런 것들로 모든 직장인들이 성과로 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후행 지표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결과 단위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앱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앱 서비스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선행 조건들이 있거든요. 일단 뭐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그리고 앱을 접속해야 한다. 상세 페이지를 뭐 탐색해야 한다. 장바구니를 추가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마다 여정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마지막 단의 결과인 거죠. 근데 뭐 오늘 매출이 왜 안 나왔다 이렇게 혹은 뭐 오늘 매출 잘 났다 이런 식으로 결과만 보고 움직이면 사실 원인이라던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나 이런 지표를 관리할 때 선행 지표라는 것들을 잡아요. 예를 들면 유입이 많거나 탐색이 많으면 구매가 많아질 거야 이런 것처럼 분명히 선행 지표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답을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답을 많이 아는 거는 후행 지표라고 생각하고 이 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선행 액션인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라는 거는 매번 상황마다 다르고 처했던 현실이나 뭐 시기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을 잘하는 법을 한번 배워놓고 내가 그런 프레임을 좀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질문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차이신 네네네네네. 거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질문들 중에 좀 업무적으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보통 뭔가 마케팅 기획을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액션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거든요. 정석적인 프로세스는 신규 고객한테 1만 원 쿠폰을 주면 구매 전환율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아질 거야, 이런 가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설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로 뭐 1만 원 쿠폰을 만들어서 뭐 테스트를 합니다. 뭐 흔히들 뭐 A/B 테스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 10명은 줘보고 10명은 주지 않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주는 곳에서 더 성과가 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설이 입증된 거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실패 가설까지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만 원 쿠폰들을 신규 고객한테 줬을 때 구매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성공 가설을 정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혜택의 크기가 작아서일 거야, 혹은 쿠폰을 주는 어떤 타이밍의 문제일 거야, 이런 한 단계 더 뎁스 있게 내려가서 실패 가설까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우리의 가설이 뭐 한 번 시도해서 한 번에 성공하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은 확률상 실제 액션 해보면 가설이 바로 맞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럼 성공 가설만 생각하면 가설이 틀렸을 때 또 다시 왜 틀렸지? 그 막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기획 단계에서 실패 가설까지 생각을 해내면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액션들을 조금 줄여가는, 좀 리소스도 좀 줄여줄 수도 있고, 플랜 A가 망했을 때 플랜 B를 할 수 있는 어떤 리드 타임도 줄여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할 때 단순하게 성공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또 스스로 질문해보고 팀원들이랑 얘기해보고 미리 대안을 만들어 두는 것도 저는 업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주니어들이 네네네. 가졌던 그런 질문들이나 네네. 아니면 마케터님께서 주니어였을 때 고민했던 그런 질문들이 출간하신 책에도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주니어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고민들이 사실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고민이나 저 사람이 하는 고민이나 그 시점이나 그 상황에서는 고민이 되게 비슷하고 제가 했던 고민들이랑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한데 모아서 출간하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뭔가 쓸데없는 어떤 이론적인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컨설팅이나 고민 상담할 때도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법한 그 마케터의 현실 고민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마케터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주니어 레벨인데 사수가 없거나 혹은 혼자 고민이 많아서 불안하시거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니어 레벨 혹은 취업 준비생들 혹은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은 네네네. 하지만 네. 그 방향성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네네네. 일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네.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살아가면서 좀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문제는 언제든지 벌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온한 것보다 바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문제가 벌어지는 게 오히려 디폴트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그렇다 보면 오히려 내가 집중할 것은 문제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에 저는 더 포커스를 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는 오히려 약간 문제가 벌어졌을 때 조금 더 빨리 대응하거나 오히려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되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 정도로 객관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조차도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부족한데 되게 무리한 어떤 욕심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반짝이는 별만 쫓아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먼저 노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인지한 상태로 질문이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질문을 하는데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